안녕하세요. 서비스 경영 자격 핵심 특강 강사 박정아입니다. 네, 오늘은 비모듈 모의고사 해설 특강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5개 파트의 진도를 쭉 열심히 달려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책에 수록되어 있는 2개 그 문제를요 한번 쭉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매번 모의고사 풀이 때마다 말씀드리는 내용이 있죠. 여러분들 우리 책 뒤에 보시면은요 문제가 이렇게 따로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진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먼저 한번 풀어보시고 채점을 한번 해보시고 틀린 게 있다라면은 저랑 같이 이제 해석하시면서 풀이를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시고요. 아직까지 나는 풀이를 해보지 않았다 하시는 분이라면 지금 제가 설명을 할 때 잠깐 플레이를 딱 멈춤하시고 내가 한번 문제를 풀어보고 그 다음에 바로 제 설명을 듣고 이런 과정으로 학습을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직접 문제를 풀어보지 않고 그냥 제 설명만 드리면은 생각보다 이해가 되지 않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1번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객의 구매 결정 단계별 서비스 세일즈맨의 전략에서 불안 처리 원칙에 대한 설명, 바르게 설명한 것을 고르시오 하는 문제가 나왔네요. 자, 정답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고객이 갖고 있는 불안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객 스스로 해결하게끔 해주셔야 되고요. 뭔가 고객님 그 불안은 중요한 게 아닌데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다든지 세일즈맨이 그것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죠?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정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고객을 충성 고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충성 고객 중 편의적 로열티 충성 고객. 우리 책에는 편의적 고객이라고만 나왔는데 또 이렇게 시험 문제는 또 이렇게 말을 좀 꼬아서 많이 낸 것 같아요. 그죠? 자, 정답 한번 볼까요? 정답은 4번이다. 자, 여기서 편의적 로열티 충성 고객. 편의적 고객인데 우리 회사에 충성하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왜 4번일까? 원래는 이 고객은요. 분명히 다른 통신사의 요금 제도가 합리적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옛날부터 우리 거를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비통신사의 서비스를 이용한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익숙하고 나한테 그냥 편하니까 그냥 쓴다. 네, 어떻게 보면은 편의적 로열티 충성 고객을 되게 잘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답은 4번이고요. 자, 3번. CRM 활용에 대한 기대 효과를 설명한 내용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답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CRM의 기대 효과 중에서요. 교차 판매 가능성은 낮아지나요? 아니죠. 오히려 어때요? 더 올라가죠. 네, 교차 판매 가능성은 높아지고 그리고 고객 가치를 쉽게 파악해서 판촉 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고쳐주시면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자, 미국 최대 할인점이었던 K마트가 몰락했던 사례. 자, 여러분들 제가 이거는요. 굉장히 출제가 잘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K마트가 몰락했던 이유가 뭐래요? 그렇죠. 고객 서비스에 대한 오만 때문이었다라는 부분이 책에도 그대로 나와 있다는 거죠. 자, 다음 중 최근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VOC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정답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OC 자료는 인터뷰나 설문을 활용해서 직접 고객이 응답한 자료를 수집해야만 가치를 유지할 수 있다? 여러분들 사실 VOC는요. 고객의 인터뷰나 설문, 뭐 고객 만족도 조사라든지 실제 인터뷰한 내용도 좋기는 하지만 고객이 그냥 SNS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올린 글이라든지, 그죠? 그냥 직접 와서 얘기했던 불만의 소리라든지 모든 곳에서 다 VOC는 수집이 가능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것만 VOC다 이렇게 한정짓지 않는다라는 거. 그 다음에 고객이 칭찬한 내용, 그죠? 불만을 말한 내용, 혹은 건의한 내용, 거래를 제안했던 내용 이런 모든 것들을 다 VOC로 생각해 주셔야 된다라는 부분인 거죠. 자, 6번 전자적 유통 경로. 어머, 이거 뭐죠 여러분들? 온라인 거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온라인 유통. 그거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정답은요. 3번입니다. 자, 온라인 채널은
인적 상호작용, 대면 서비스를 얘기하네요. 대면 서비스랑 마찬가지로 서비스마다 다르게 바뀌어서 전달이 되나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 온라인 같은 경우는 어떤 제품이 등록이 되면 그 제품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부분들은요, 모든 고객들에게 거의 일관되게 전달이 됩니다. 그죠? 자, 7번. 다음 중 기업의 서비스 회복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자, 정답 바로 보겠습니다. 자, 서비스 회복 행위는 고객 서비스 시간 등의 중요한 정도에 따라서 차등해서 적용한다? 이러면 난리 나죠, 여러분들. 그죠? 예. 그러니까 모든 고객들에게 일관성 있게 공정하게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소리 지르면 회복해주고 소리 안 지르면 안 해주고 이렇게 가면요, 나중에 더 큰 2차, 3차 컴플레인이 걸린다라는 말씀 드렸죠. 자, 목표관리 MBO에서 바람직한 목표의 조건이 스마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이거는 책만 조금만 들춰보시면 바로 푸실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자, 정답은 전략적. 저런 말이 있었나요? 그렇죠? 없었어요, 여러분들. 그죠? 우리 책에는 뭐라고 나왔냐면요. 타임 바운드. 그죠? 타임 바운드. 시간 제약적이라는 얘기로 나왔습니다. 잘못된 문제입니다. 자, 9번. 자,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도록 고무시키기 위해서는 보상해줘야 하는데 주로 직원들이 자신의 처우가 적절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동종 타기업에서 나와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래요. 동종 타기업과 비교해서 공정하다라고 인식하는 그런 과정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우리 책에서 다루지는 않고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죠? 자, 여기서 주로 나오는 내용들, 자, 해석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얘는. 그죠? 자, 여기서 나오는 여러분 이 내부 공정성이라는 건 뭐냐면요. 회사에서 나와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처우가 공정한가? 요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정답은 바로 뭐냐면요. 2번 외부 공정성이에요. 다른 기업.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호텔에서 근무하는 호텔리어다라고 했을 때 다른 호텔에서 일을 하는 몇 년차 직원도 어느 정도로 받고 있는데 그거랑 좀 비슷하게 하느냐. 요게 이제 외부 공정성이 되는 거고요. 자, 절차 공정성이라는 건 뭔지 아시겠죠? 주는 과정이 과연 공정했나라는 부분이고 내용 공정성이라는 말은 아예 없습니다. 저런 말은. 네. 자, 종업원 공정성이라는 거는 회사 내에 나와 다른 일을 하는 사람과 비교했을 때 과연 공정했나? 요거를 이제 우리는 종업원 공정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책에는 다루고 있지 않은 내용이라서 별도로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중 성인학습자의 심리적인 특징으로 고려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자, 여러분들 성인학습자는 3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신체적, 그죠? 특징, 두 번째가 심리적 특징, 세 번째가 사회적 특징이 있었어요. 성격이 다른 걸 고르는 문제가 되겠죠? 자, 정답은 5번입니다. 자, 5번은 뭐의 특징이죠? 그렇죠. 사회적 특징을 설명한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코칭은 컨설팅, 카운셀링, 멘토링, 심리치료 요법과 조금 다른 점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카운셀링은 고객의 감정적, 개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거에만이 아니고 뭐죠? 과거와 현재. 이렇게 고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코칭은 미래에만 초점을 맞추나요? 네, 미래가 아니고요. 얘는요. 지금 현재, 그 다음에 미래를 다 고려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정답은 3번인데요. 나머지 아닌 것들을 조금 교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심리치료요법은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가 고객의 감정에 맞추어 치료를 하고 코칭은 비전문가가 감정적인 문제를 치료한다? 여러분들 사실은 감정적인 문제라기보다는요. 감정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어떤 행동적인 문제까지도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말씀을 한번 드렸지만 코칭은 단순히 그 사람의 업무 성과
그다음에 그거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죠? 뭐 업무 성과라든지 인간관계라든지 라이프 스타일이라든지 다양한 전면에서 그 삶의 전면에서 다 코칭이 가능한 영역이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그다음에 멘토링 같은 경우는 비공식적인 장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갑니다. 조언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코칭은요. 계약을 맺고 그 계약 기간까지만 코치가 열심히 코칭을 해주고 그 이후에는요. 계약이 종료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멘토는 일반적으로 나이가 많은 사람이 나이가 적은 사람을 혹은 경험이 많은 사람이 경험이 적은 사람을 조언을 해주며 코칭도 이와 비슷한 관계를 유지한다? 요 말이 틀린 거죠. 예. 코칭 같은 경우는요. 누구나 할 수 있고요. 그죠? 비전문가도 할 수 있고 수평적인 관계에서 진행이 가능하다라고 수정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컨설팅은요. 특정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가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방법론 혹은 접근 방법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코칭도 전문적 지식에 의존해서 답을 주는 거다. 요 말 틀렸죠. 네. 자, 전문적 지식에 의해서 답을 주는 게 아니고 어때요? 어떻게 한다고요? 코칭은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뭐 한다? 돕는다. 지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내용이 어렵죠, 이거는. 네. 그래서 코칭, 컨설팅, 카운셀링, 멘토링, 심리치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약간 구분해서 생각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12번 서비스 세일즈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하는 이런 문제가 나왔네요. 자, 요거는 별로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 문제에도 예전에 다룬 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 정답은 서비스 세일즈는 판매 전 활동과 비포 서비스, 그 다음에 판매 중의 활동과 온 서비스, 판매 후의 활동과 AS까지를 모두 다 포함할 수 있어야 한다로 고쳐주시면 맞겠습니다. 자, 다음 중 고객 상황별 상담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자, 뭔가 말이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이것도 풀었던 문제인데요. 자, 가격이 비싸다고 할 때는 고객의 말을 인정하고 바로 할인 정책을 설명해요. 여러분들 이러면은 고객이 이 직원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고객님 그러실 줄 알고 제가 바로 이렇게 또 할인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고 오히려 비싸다고 할 때는 인정을 하고 그것 때문에 오는 오히려 강점을 설명을 하시는 게 더 좋겠죠. 자, 고객의 생각 바꾸기. 예, 기존의 고객이 갖고 있는 생각의 조금 틀을 깨는 그런 방법인데요. 자, 정답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걸 고르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고객이 어떤 기준이 되게 중요하신 분인 거예요. 근데 세일즈맨이 제품을 판매하겠다고 고객님 그건 중요한 기준이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중요하지 않다라고 설득하는 작업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부분인 거죠.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자,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거래 관계가 기업에게 주는 이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여러분들 이거는요. 틀린 거 고르는 거 아니고 그죠? 성격이 다른 거 고르는 문제죠.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거래 관계는 기업에게 주는 이점도 있고 고객에게 주는 이점도 있는데요. 자, 정답은 4번이죠. 자, 4번은 누구에게 주는 이점? 그렇죠. 고객에게 주는 이점입니다. 직원한테 서비스 요청할 때 어때요? 간소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예시 뭐 들었었죠? 자주 가는 음식점 가면은 이모님이 이모 저 먹던 걸로 주세요 라고 하면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제가 먹던 거 갖다 주는 약간 이런 형태 제가 예시를 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자, CRM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가치를, 정보 가치를 발견하는 방식으로 순간순간 고객 정보를 취한다? 여러분들 CRM은 굉장히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인 거죠. 순간순간 고객 정보를 취한다라는 거는요. 과거에 했던 DBM,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에 해당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17번. CRM의 일반적인 실패 원인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자, 정답 바로 볼까요? 네, 빅데이터의 양이 주는 정보는 실패 원인일까요? 이거는? 이거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성공 요인일 것 같은데요. 네, 오히려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중 컴플레인 발생 원인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여러분들 이거는 굉장히 상식적으로 푸실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정답은 5번이고요. 이거는 굿 서비스에 해당이 되죠. 좋은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이거 수험생들이 굉장히 헷갈려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1번이에요. 전문가 해설 판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전문가가 뭔가 되게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잘 설명해 주는 거라서 1번이냐 5번이냐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문제에서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전문가의 입장에서 굉장히 전문 용어를 섞으면서 어렵게 해설하는 거, 이건 어떻게 보면 좋은 방식은 아니라는 거죠. 네, 헷갈리시지 않도록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고객 불만 관리의 성공 포인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거 고르는 문제네요. 자, 스스로 우리가 제일 좋은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죠. 그것은 고객 서비스에 대한 오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도 잘하고는 있지만 좀 더 개선해야 될 점, 고객의 니즈 변화 이런 것들을 더 면밀히 파악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다음 중 MPT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여러분들 MTP 기억하세요? 그렇죠. M은 man, 그죠? 그 다음에 T는 뭐죠? 타임, 시간. 그 다음에 P는 뭐죠? P는 place, 그렇죠? 장소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고객들 컴플레인을 할 때 사람을 바꿔라, 시간적 여유를 줘라, 장소를 한번 변화시켜 봐라 라는 그런 얘기들을 했었는데요. 자, 여기서 타임에 해당하는 것 뭐죠? 정답은 1번이죠. 자, 그래서 우리 시간적인 여유를 약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한테 잠깐 조금 이제 앉아서 기다려 주시고 그 사이에 좀 차를 내온다든지 해서 약간의 냉각 시간을 준다. 고객도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준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중 물리적인 환경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요. 자, 정답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정답은 2번이죠. 여러분들 물리적인 환경은 기업의 이미지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고요. 서비스의 비분리성일까요? 아니죠. 여러분들 서비스의 무형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그렇죠. 유형화한다고요. 눈에 안 보이는 서비스를 유형화, 인테리어적인 부분들, 눈에 보이는 어떤 자격증 이런 것들 다 표현되는 물리적인 환경이 됩니다. 특정 기업에 대한 충성도를, 글쎄요. 여러분들 물리적인 환경이 좋다고 충성도까지 올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자, 외부 고객한테 영향을 미치며 내부 직원에 대한 영향은 적다? 아니요. 우리 내부 직원들도요. 어때요? 업무의 효율성, 혹은 생산성 이런 것들에도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비스 기업의 분위기에 영향을 미치지만 고객 구매 결정에 영향 당연히 미치죠. 네, 여러분들 물리적 환경이 어떻느냐는요. 고객을 더 많이 구매하기도 하고 이탈시키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여기 막 예를 들어서 온도가 너무 덥거나 춥거나 하면 더 머무르고 싶을 수도 있고 혹은 빨리 여길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막 너무 시끄러워요. 음악 소리가 너무 시끄럽게 들어. 나 여기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 그럼 어때요? 더 많이 살 수 있는데도 고객을 쫓아내보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죠? 자, 브로커와 에이전트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자, 정답은요. 3번. 브로커는 자금 조달에 대한 거래에 따른 위험 부담을 지지 않는다. 자, 우리 브로커의 대표적인 사람 누구였다고요? 부동산 중개인 기억하시죠? 자, 1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브로커는 구매자, 판매자를 지속적으로 대리하지 않습니다. 단기적으로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요. 자, 판매 에이전트는 일반적으로 하나의 서비스 공급자를 하지 않는다. 자, 여러분들 에이전트의 대표적인 게 뭐였어요? 우리 저거 기억나시죠? 자산관리사 같은 사람들. 자산관리사가 한 명의 고객만 컨트롤 하나요?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을 다 이렇게 대행을 합니다.
자, 브로커는 기업이나 고객 중 한쪽을 대신해서 고객과의 거래를 여러분도 활성화 나오면 제가 뭘로 연결하라고 했었죠? 그렇죠. 요거는 에이전트로 연결을 하셔야 되는 거고. 자, 에이전트는 구매자, 판매자 간의 협상을 돕는다. 협상은 뭐죠? 에이전트가 아니고 얘는 브로커죠. 그죠? 어렵지 않으시죠? 네, 여러분들 요거 구분하는 문제 시험에 굉장히 출제가 잘 되고 있습니다. 자, 23번. 다음 중 관리자 교육 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우리 교육 훈련의 대상 신입사원이냐? 그 다음에 작업자냐? 실제 실무자냐? 그 다음에 관리자냐? 이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교육해야 되는 방법도 다르고 목적도 다르다. 그리고 가르쳐야 되는 내용도 다르다.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자, 정답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은 1번. 자, 경영에 대한 문제와 인간관계에 대한 문제를 같이 가르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요거 풀어볼까요? 직업생활상의 공통적인 일반 지식에 대한 훈련은 누구예요? 그렇죠. 신입사원 교육에 해당되는 거고. 조직에 존재하는 규칙, 규범 이런 것들 신입사원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내용이네요. 자, 상위 관리자로부터 지시받은 직무를 잘 수행해내도록 교육 훈련을 하는 것은 작업자 훈련이 되겠고요. 직장 생활을 통한 미래의 장래의 발전 가능성, 뭔가 미래지향적이고 비전, 희망 이런 것들을 줄 수 있는 우리 대상은 신입사원들이 되겠습니다. 자, 24번. 집단 수준의 임파워먼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을 고르시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정답은 5번입니다. 자, 5번은요, 여러분. 집단 수준의 임파워먼트가 아니고 개인 수준의 임파워먼트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OX 문제 나왔습니다. 자,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서비스에 가장 민감한 현장인 MOT에서는 곱셈의 법칙이 적용됩니다. 그쵸?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100 곱하기 0은 0이다. 100가지 항목 중에 어느 하나의 항목이라도 빵점을 받았으면 그 회사의 서비스는 제로가 돼버린다. 그렇죠? 자, 고객 포트폴리오 관리는 시장과 고객에 대한 분석과 기업이 지닌 서비스 역량을 분석하여 불량 고객을 찾아내기 위함일까요? 여러분들, 불량 고객이 아니고 최적의 고객을 찾아내기 위해서 포트폴리오를 분석을 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27번. 서비스 실패로 인해 불만족한 경험을 한 고객이라도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 한 잠재 고객한테 주변에 영향을 미치지 않나요? 여러분들 불만족한 경험을 한 고객들이 미치는 잠재 고객들에 대한 영향은요 어마어마하죠. 네, 그렇죠? 자, 서비스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물리적인 증거를 통해서 기업의 인상 서비스 품질을 전하려고 하죠. 그렇죠. 서비스의 무형성을 극복하기 위해 유형화하는 것이 물리적 증거를 통해서 제시하는 거다. 자,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 중 가장 상위의 욕구는 존경의 욕구가 아니고 자아 실현의 욕구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네. 자, 그 다음에 고객의 컴플레인을 처리하는 기법 중 하나로 우리 아까 풀었던 거네요. 네, 사람, 맨, 시간, 타임, 장소, 플레이스를 바꿔서 컴플레인을 처리하는 방법. 아유, 이런 문제들은요 매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죠? MTP 기법이고요. 자, 알더퍼가 제시한 인간 행동의 동기가 되는 욕구를 존재 욕구, 관계 욕구, 성장 욕구로 구분을 했습니다. 매슬로우 이론의 보완점을 좀 더 발전시킨 ERG 이론이 되는 거죠. 자, 사회적 규범 내에서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고객으로 기업은 이 사람들을 잘 활용해서 서비스 회복의 개선의 기회를 주는 누구죠? 그렇죠. 불만 고객이 됩니다. 자, 본부가 서비스 등록 상표, 운영 방식, 경영 지도 등 사업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가맹점에게 제공하는 프랜차이징 형태, 사업 형태 프랜차이징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자, 조직에서 주어진 바를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하면서 직원들에게 기업 문화에 적합한 리더십을 보여주는 그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요? 롤모델이라고 한다.
롤모델은 책에는 나와 있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이런 건 여러분 그냥 상식으로 푸세요. 자, 35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돌적인 고객이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해서요. 사무장과 통화하는 장면입니다. 이 상황에서 잘못 응대하는 방법 찾아보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문제 안 풀어보신 분들은 잠깐 플레이 멈춤하시고 한번 지문을 빠르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정답은 5번이죠. 네. 여러분들 그 저돌적인 고객들한테 하면 안 되는 행동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가르치려 들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36번. 다음은 컴퓨터 세일즈맨이 신규 거래처를 공략하기 위해 노력한 사례래요. 이 사례는 서비스 세일즈 단계별 상담 전략의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지금 뭔가 보니까 세일즈맨이 이 그 세일즈 대상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좀 파악해서 같이 그것을 했다는 거죠. 가장 좋아하는 이제 운동이 뭔지를 조금 파악을 해가지고요. 뭘 좋아하신대요? 그렇죠. 볼링을 좋아하신다. 라고 해가지고요. 그럼 저랑 한번 한 게임 하시죠.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서 실제 같이 게임을 했고 그 이후로 되게 돈독해졌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자, 어떤 지금 단계일까요? 정답은 그렇죠. 어프로칭, 고객 접근이고요. 여러분들 이 타이밍에 해야 되는 세일즈맨의 역할 중에 하나가 뭡니까? 라포 형성이었었죠. 고객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찾아서 그것으로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 뭐 학연이나 지연이나 뭐 혈연이나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자, 37번. 다음은 국내 취업 포털 기업의 서비스 마케팅의 사례이다. CRM의 측면에서 이 회사의 성공 요인과 거리가 먼 것을 고르시오. 여러분들 사실 이 문제는요. 지문만 잘 읽고요. 1, 2, 3, 4, 5 중에서 거기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을 찾으면 되는 문제. 그러니까 뭔가 되게 지식을 요하지 않더라도 문제만 꼼꼼히 읽어도 지문만 꼼꼼히 읽어도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정답은 바로 1번이죠. 자, 불만 고객의 컴플레인을 새로운 마케팅 기회로 삼은 점 이런 내용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잘 한번 읽어보세요. 자, 3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차를 계약한 40대 남성 고객이 세일즈맨인 박 과장에게 출고 지연에 대한 컴플레인을 제기했습니다. 박 과장의 적절하지 못했던 컴플레인 대응 방법은 무엇이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지금 15일 정도면 차를 탈 수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지금 출고 지연 사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진짜 누가 봐도 우리 직원이 잘못했다라기보다는 구조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고객이 막 컴플레인을 했는데요. 언제까지 가능하겠냐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딱 일주일만 여유를 주시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라는 굉장히 과장되고 성급한 약속을 하게 됩니다. 이거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일 때는요. 직원이 함부로 어떻게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은 너무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그냥 이 순간을 모면하려는 그런 태도가 정말 잘못된 내용이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유추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고객이 먼저 관심을 보이며 연락을 취해온 상담의 경우이다. 대화의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는 거예요. 지금 고객 입장에서는 뭐예요? 할인 조건만 좋으면 사겠다. 그럼 뭐죠? 할인 조건이 안 좋으면 안 사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자, 정답은 3번이죠. 자, 고객은 스스로 구매 결정을 내리기보다 상담자에 의해서 구매 결정을 하는 걸 선호해요? 아니에요. 이 고객은요,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기를 바라는 고객이에요. 어떨 때? 할인 조건이 좋을 때 나는 그걸 살 거야 라는 주도권을요, 내가 가지려고 하는 고객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의 사례에서 의존도의 관계와 파워 원천을 잘 나타낸 것을 고르시오 하는 문제가 나왔는데요. 자, 쭉 한번 내용을 읽어보시면 자, 볼까요?
정답은 2번이죠. 예.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 B가 가지고 있는 파워가 뭘까요? 일단 B가 파워가 있다라는 거는 딱 아시겠죠? 어떻게 보면은 B가요. 조직 가치와 관련된 프로젝트 성공 경험이 많아서요. 지금 A가요. 이 사람한테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지금 B가 가지고 있는 조직 가치 프로젝트의 수행 제공 능력 때문에 B가 파워를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그것을 A가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42번. 어느 자동차 회사에서 컴플레인 유형별 분류와 해결 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은 직원이 노트를 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기록되어 있었답니다. 자, 여기서 성격이 급하고 신경질적인 유형의 고객에 대한 응대 요령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은 성격이 급하고 신경질적이래요. 그러니까 어때요?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좀 참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과 그죠? 그 다음에 고객의 감정이 더 이상 고조되지 않게끔 말씨나 태도에 주의하면서 신속하게 처리를 해주셔야 되고 원칙만 내세우지 않고 유연하게 응대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성격이 급한데 시간적인 여유 주면 될까요? 이러면 더 화가 나겠죠. 네. 그 다음에 다른 제품과 막 비교 설명하면서 뭐가 잘못된 건지 고객이 이해할 수 있게끔 기회를 준다? 이것도 사실은 성격이 급하고 신경질적인 고객한테는 통하지 않는 방법일 것 같아요. 자, 여러 멀티 마케팅의 전략에 해당되는 그 내용을 찾는 문제인데요. 여러분 사실 제가 멀티 마케팅은 시험에 정말 잘 나온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 제가 그 수업 시간에 설명했던 내용이 사실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제가 이제 뭐 설명드렸냐면 요거 설명드렸었거든요. 그죠? 주유소 안에 뭐가 있다고요? 마트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주유소에 마트라는 또 다른 서비스를 넣어서 진행한 거. 뭐죠? 복수 서비스 전략. 그죠? 그래서 기름을 널어온 고객에게 뭐 물티슈라든지 먹을 거라든지 그런 것들을 마트에서 간단하게 살 수 있게끔 다른 서비스를 또 제공을 해주는 그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땡땡은행의 신입사원 고객 상담 스킬을 위한 교육훈련 시간에 대한 안내문이다. 그 의미를 잘 설명한 것을 고르시오.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자, 여러분들 딱 보시면은 어때요? 느낌적인 느낌으로 여기 지금 보면 고객의 역할, 직원의 역할 뭐 이런 걸 나눠서 미리 시간을 주고 연습하게 한 다음에 어때요? 교육을 한다. 이런 얘기 나오죠. 이 역할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정답 뭐예요? 역할 연기법. 이런 것들은 여러분 틀리시면 안 됩니다. 예, 잘 읽어보면은 그 지문에 답이 드러나 있는 경우들이 많죠. 자, 47번, 4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어느 고객의 불만 상담 내용 중 일부이다. 뭔가 지금 여행을 다녀온 고객이 컴플레인을 한 상황입니다. 자, 우리 굉장히 좀 지문이 좀 길긴 한데요. 한번 쭉 읽어보시고. 자, 바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객 서비스의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고객이 불만족을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이 없었던 점에 있다? 그런가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이 고객이 왜 화가 났는지를 이제 가만히 한번 읽어보시면은요. 자, 여기 한번 보실까요? 네. 어디서 이제 화가 났대요? 여행 가이드의 반응 때문에 더 기분이 나빴대요. 원래 다 그런 거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무시하는 기분까지 들어서 당황스러워. 저는 뭔가 해결해달라고 말한 건 아니에요. 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이 보인 반응 때문에 화가 났어요. 나 감정적인 공감을 받지 못했어. 라는 것에 더 화를 내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네. 오히려 고객은 현실적인 솔루션을 제시 못해줘서가 아니고 감정을 공감받지 못해서 더 화가 난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자, 48번. 고객 컴플레인에 대한 담당자의 응대에 대한 설명인데 효과적이지 않은 응대는 자, 정답은요? 2번이죠. 여러분도 여기서는 뭐가 잘못됐을까요? 여행사의 입장에서 사정상 불가피했던 부분들을 설명하는 것은 고객
쪽의 입장에서는 그건 너네 사정이고 이거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입장을 열심히 설명하는 것은 어차피 변명처럼 들리기 때문에 그게 별로 좋은 응대 방법은 아니다라는 거죠. 자, 49번, 5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문 얼른 읽어보시고요. 자, 49번 문제 한번 바로 풀어볼게요. 땡땡 가구 회사는 유통 채널을 성공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다. 성공적인 유통 채널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자, 정답은요. 5번. 그렇죠. 대리점주는 독립적인 사업주예요. 여러분들 지금 보니까 앞에 내용은 프랜차이즈에 대한 설명인데요. 프랜차이즈는 본사의 관리 아래 어떤 일관된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는 거지 뭔가 독립적으로 그들이 알아서 사업을 전개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정답은 5번 틀린 답이 되는 거고요. 자, 50번 땡땡 가구점이 대리점 중간상의 효과적인 서비스 전달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제도를 통해서 권한을 부여하고자 한답니다. 빈칸에 들어갈 지원 제도와 필요성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여러분 정답 3번입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앞에 나오는 지문을 읽어보시면요. 자, 여러분들 그 프랜차이즈의 전략 중에 3가지 혹시 기억나세요? 자, 통제 전략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권한 부여에 대한 전략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파트너십 전략이 있었던 거 기억하세요? 네, 그죠? 그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내용은 뭐에 대한 설명이냐면요. 파트너십에 대한 설명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3번 같은 경우는 대리점별로 판매 목표를 월별로 부여해서 뭔가 대리점의 매출과 수익 향상을 촉진한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거는 오히려요. 본사가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을 때 할당량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매출 목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고 잘하는 가맹점한테는 어떤 보상을 주고 못하는 가맹점들에게는 처벌을 내리는 그죠? 그런 전략에서 해당되는 게 3번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1번, 2번 뭐죠? 4번, 5번 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요. 오히려 파트너십 전략이거나 아니면은 혹은 권한 부여 전략이 오히려 더 해당이 잘 되겠죠. 그래서 오히려 3번 같은 경우는 통제 전략에 해당이 된다라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오늘 또 문제 풀이 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2번째 모의고사 풀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